재미없어서 그러는구나. 그치? 자, 친구들 숙제 질의응답 받을게요. 일단 숙제를 덜 해온 친구들이 있지만 유형 17까지에 대해서 질문 받고요. 유형 18, 19는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 유형 17까지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수행평가 맞나요? 별로 없어? 별로 없으면 뭐 진도 더 나가야 되겠죠. 조금만 나갈게요. 일단 유형 17까지 질문 받아봅시다. 질문 757번이요? 750번이요? 761번이요? 762번이요? 59번이요? 또 71번이요? 73번? 또 86번이요? 또 85번이요? 또 '또 질문 님들 질문이요. 여기 유형 17 풀라 했잖아. 풀었어 못 풀었어 유형 17? 다 못 풀었어? 보통 그래. 그래서 풀라고 한 거예요. 네, 세 문제 풀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750번부터 보겠습니다. 하고 진도는 진도는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진도는 끝낼 수 있는데 숙제는 다 내진 않을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지금 한 거 보니까 숙제는 다 내진 못할 것 같고요. 일단 무리함수까지 진도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진도는 마무리하고 그냥 나눠서 하던가 하죠. 750번부터 보겠습니다. y는 cx 더하기 d분의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이거의 역함수를 우리가 y는 fx 이렇게 썼어요. 자, 문제에서 f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1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럼 이게 f 인버스 1이 마이너스 2죠. 근데 얘가 fx면 얘가 f 인버스 x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한 값 얼마야? c 더하기 d분의 a 더하기 b. 그래서 마이너스 2요.
말했죠. 이거 문제 잘못 만들어줬다고. 그렇죠? 757번.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fx라는 게 2x-4분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값 2와 분모의 분자의 개수의 비라고 표현했죠. 마이너스 2. 얘를 기준으로 그리는데 우리가 y절편을 찍어주면 편해요. 얘 y절편 얼마예요? y절편 뭐 대입하는 거야? 0 대입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0, 마이너스 4분의 1 지나는 유리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도 이쪽에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이걸 볼게요. 기억, 제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2, 4분면 지나지 않는 거. 니은.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냐라는 질문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음의 의미가 뭐예요? 대칭성은 어디에서 튀어나온다고 했냐면 점근선 교점 지나냐라는 질문이에요. 얘 점근선 교점 누구야? 2, 마이너스 2죠. 얘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직선이 너 2, 마이너스 2, 즉 점근선의 교점 지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나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의 최소 최대에 묻고 있어요. 마이너스 1 이쯤이고요. 1은 어디쯤일까요? 요쯤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의 최대랑 최소라는 것은 최소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고요. 최대는 x가 1일 때 얼마? 2분의 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둘 더해주면 얼마예요? 6분의 9랑 계산하는 거니까 6분의 4,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맞죠? 디귿도 맞다. (759번은)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계속 말하지만 나는 계속 그래프를 그리는데 니는 그래프를 왜 안 그리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문제를 풀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이라면 안 풀리면 적어도 그려야죠. 그렇죠? 할 줄 알 것 같아서 그래프를 안 그린 거라면 잘 모르겠으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실제로 이 그래프는, 이 문제는 그래프를 안 그리면 못 푸는 문제고요. 대입합니다. x좌표, y좌표가 자연수인 점들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로 x좌표랑 x좌표의 자연수를 대입해 봅니다. 여기에 1을 대입해 보면요, 실제로 여기 함수값이 얼마가 되냐? 1, 1 대입하면 얼마예요? 6분의 17이 되고요.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2, 2 대입하면 4분의 11이 되고요. 3 대입하면 얼마예요? 3, 2분의 5가 됩니다. 어찌됐든 1과 2를 기준으로 1, 1, 1, 2, 2, 1, 2, 2, 3, 1, 3, 2가 전부 다 이 그래프 내부에 있죠. 몇 개? 6개 있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 어디 학교 기출에 나왔었는데 말했다시피 근거는 명확해요. 옛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근거죠. 옛날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고 수능에도 많이 나왔던 주제예요. 수능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주제라 나올 수는 있다.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격자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서 나오는 문제인데 요즘엔 잘 나오지 않는 주제예요. 푸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직접 그래프 그리고 함수값 대입해서 하나씩 세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세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왔던 문제들은 그래프를 괴랄하게 그려놓고
그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역 내에서 개수를 세는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수능에선. 물론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겠죠. 76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y는 x-1분의 3x-x 플러스 1분의죠. 얘가 4, 4분면을 가진한데요. 점근선부터 구하죠. 마이너스 1과 3을 점근선으로 하는데 모든 4분면을 지나요.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방법은 두 가지죠. 이쪽으로 그려지거나 이쪽으로 그려지거나. 자, 근데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려지면 절대로 4, 4분면을 지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4, 4분면도 지나도록 그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4분면 지나도록 하는 건데 이 문제의 핵심은 4, 4분면을 지나냐 지나지 않냐야. 근데 내가 이거 4분면 따지는 문제는 뭐 보라 그랬어요? 4분면을 따지고 싶으면 뭐 확인해라? y절편을 확인하라고 했죠. 그래서 y절편이 얼마야? 여기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k죠. 그 y절편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어때 보여요? 0보다 작아 보이죠? 끝났어요. k는 0보다 크답니다. 문제의 설명에 맞도록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y절편의 범위를 다루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알았죠? y절편의 범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0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4분면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4분면은 원점을 기준 또는 x축, y축을 기준으로 다루는 것이기에 조건에 맞도록 그래프를 그리고 y절편의 범위를 다루어 주는 게 기본이다 라는 거죠. 또는 x절편 범위를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x절편은 일반적으로 y절편이 나오지 않을 때 y절편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때때로. 그때는 x절편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해서 0과 원점과 비교해서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4분면 물어보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아요. 762번 y는 x-4분의 x 더하기 2a-5라는 그래프가 있죠. 마찬가지로 점근선은 4고요. 1입니다. 문제에서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해달라 했어요. 이렇게 그리면 당연히 3, 4분면 안 지나죠. 얘는 무조건 오케이.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런 그래프예요. 이렇게 되는 것도 4, 4분면 안 지나죠. 이게 아니어야 해요.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닌 거니까 y절편이 어떻게 그려지면 돼요? 여기서 많이 틀리는데 얘까지 됩니다. 얘까지. 얘는 됩니다. 이건 안 되고요. 얘는 돼요. 왜냐면 어쨌든 원점을 지나면은 3, 4분면은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말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y절편들이 얘 되고요, 얘 되고요, 얘 되고요. 그래서 y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2a 마이너스 5인데 이게 누구랑 비교한다? 원점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 0 이상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a라는 게 이거 분모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분자도 0 이하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가 2분의 5 이하다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2개, 1과 2 두 개가 있다 정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y절편을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771번 보도록 합시다. 771번 보도록 할게요. 77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부터 그리겠습니다. y는 x 플러스 1분의 k 더하기 3, 얘 점근선을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그래프부터 축부터 그릴까요? 마이너스 1과 3을 점근선으로 하되 k가 0보다 크니까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질 겁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0부터
a까지에 대해서 최대값이 9고 최소값이 5라는 건 최대값은 x가 0일 때 9고요. 문제에서 알려준 거죠. 최소값은 x가 a일 때 5라는 값이 나와요. 자, 0을 대입합시다. 실제로 0을 대입하면 여기다 0 대입하면 k 더하기 3이죠. 그렇기 때문에 k가 6이라는 게 나오고요. a를 대입했을 때 5라 했는데 a 대입하면 a 더하기 1분의 6 더하기 3이 5인 거니까 a가 얼마예요? 2가 되겠죠. 두 개 더해달래요. 답은 8.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거듭 말하고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야 판단이 더 잘 됩니다. 773번. 이 표현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A라는 애가 x, y 들인데 y는 x분의 2x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이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유리함수 위에 점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점을 표현할 때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b라는 애는 x, y,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했을 때 이때 a교 b라는 애는 뭔 말이야? 얘도 점이고 얘도 점인데 얘가 그럼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둘의 교점이라고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집합이다. 없다는 거죠. 교점이 없다는 거야. 그래프가 점근선이 0과 2죠. 얘는 말했다시피 y절편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x절편인 2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랑 ax 플러스 2라는 것은 0,2 지나는 직선이에요.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하면은 교점이 없니? 눈으로 봐. 이 점 지나는 직선 이렇게 하면 교점 없죠. 여기까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교점이 무조건 생겨요. 그쵸? 그래서 뭐부터 뭐까지 따지면 돼? 점근선부터 그냥 여기까지죠. 여기에 있으면 됩니다. 즉 A가 기울기가 0 이상이면 된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죠. 다른 풀이는 없습니다. 가끔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가 실제로 그 절편을 구하는, 그러니까 접하는 상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애초에 접하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 눈으로 보라니까? 야, 요점 지났는데 어떻게 접하는 걸 그릴 수 있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육안으로 확인해야 돼. 뭐 이거 대단한 풀이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 없잖아.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 있잖아. 얘는 안 된다고. A가 0보다 크면 교점이 반드시 생겨요. 그걸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자, 785번. 함수는 정말로 그래프를 많이 그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뒤에 많이 힘들어집니다. 진짜 많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와요. 함수를 많이 그려보고 해석해야 돼요. 진짜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가 됩니다. 785번 보면 fx라는 애가 ax-1분의 bx 더하기 3이 돼요. 얘의 점근선은 x는 a분의 1과 y는 b분의 a분의 b죠.
근데 그 a분의 1이 3이라고 했고요. 이때 ffx가 x라고 했는데 이건 f랑 f 인버스 x가 x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합성함수에서 x가 되는 거는 역함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기억을 해달라고 했죠. 그럼 그 결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f랑 f 인버스 같다는 거죠. f랑 f 인버스 같은 게 3개 있다라고 했고 셋 중에 유리함수에 관련된 거는 뭔 말이냐면 점근선 교점이 p, p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역함수라는 건 x랑 y가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럼 얘가 x는 a, y는 b라는 만약 x는 m, y는 n이라는 점근선이 있다면 얘는 x는 n, y는 m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같다니까? x랑 y를 바꿨는데도 똑같다고. 애초에 바뀌어봤자 의미가 없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p, p라는 거죠. 그럼 x가 3이라는 걸 알려줬다면 y도 3이겠지. 이렇게 쓸까요? 얘네들도 점근선입니다. 그러면은 얘네 둘이 같다는 거고 그 둘은 얘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식으로 써주면 a는 3분의 1, b는 1. 더해달라 했으니까 3분의 4가 답이 되겠죠. 역함수라는 건 뭐다? x랑 y 자리를 바꾸는 거라고 했고요. x는 y의 자리를 바꿔봤자 변함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x랑 y의 자리를 바꿔봤자 변함이 없다. 그 말은 요리함수에 대해서 점근선의 교점이 p, p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786번) fx는 2x-4분의 3x 더하기 5 gx는 cx 더하기 b분의 ax 플러스 b f서클 g의 x가 x다라는 말은 g라는 게 f의 인버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역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얘의 점근선, 얘 점근선이 x는 2랑 y는 2분의 3이잖아요. 그럼 얘는 점근선이 뭐라고? 그냥 바뀌면 된다 했죠. x랑 y 자리 바뀌면 그게 역함수예요. 문제에서 이 둘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뭐 답은 3. 역함수라는 거는 x랑 y 자리가 바뀐 거다. 이렇게 다룰 수 있죠. (797번) 797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게 이제 비상교과서 아마 교과서에 있는 문제죠. 교과서 문제예요. 교과서 문제. 유리함수가 두 개 그려져 있는 거고요. y는 x분의 k랑 y는 x분의 1.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세로선 하나 그렸고요. 가로선 하나 그려서 이 둘을 이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넓이가 50이래요. 그때 k가 구해달라. 특이하죠? 사실 문제에 숨겨진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a라는 것을 특정 지어줄 표현이 단 하나도 없다. 즉 이거는 a에 관계없이 항상 넓이가 50이 될 겁니다. 항상 넓이가 50 돼요. 그래서 내가 a를 문자가 아니라 적당한 숫자, 특정한 숫자로 집어도 괜찮습니다. 자, 예를 들어 1,1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가 1,1인데 직각으로 올렸죠. 그럼 여기가 1,k가 되고요.
얘는 뭘 대입하면 1이 될 거냐는 거예요. k분의 1이죠. 그럼 여기 길이가 k분의 1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길이가 k 마이너스 1이에요. 곱한 게 그럼 k분의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50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아, 곱하기 2분의 1 아니네? 이상하다. k를 대입해야 1인 거죠? 미안해요. k-1이네. 네. 그래서 뭐 k는 11이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이거 그냥 의미를 파악했다면 좀 편하게 푸는 방법인 거고요. 뭐 정석적으로 푼다면 다음과 같이 풀 수 있겠죠. a라는 걸 a, a분의 1. 내용은 똑같아요. 세로 선을 그었다는 건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큰 이유는 그래프에 대해서, 즉 좌표 평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기본기가 돼야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익혀야 돼요. 세로선을 그었다는 건 x좌표가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가로선을 그었다는 건 y좌표를 그었다는 겁니다. y좌표가 같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되게 당연하게도 가로와 세로가 필요합니다. 뭐 밑변과 가로, 세로라고 해도 되고요. 밑변과 높이라고 해도 되겠죠. 되게 당연한 아이디어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 표현하려면 문자를 하나 도입해야 됩니다. 이때 문자는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시작하라고 하는 애 기준으로 세우면 돼요. 문제에서 A를 찍고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A부터 문자라고 쓰는 겁니다. A분의 1. 거기에서 이제 X축과 평행하고 Y축과 평행, 반대로 말하고 있네. Y축과 평행하고 X축과 평행한 선을 그렸다면 요 점의 좌표는 A, A분의 K일 거고요. 얘 좌표는 A분의 1인 거니까 여기다 뭐 대입하면 A분의 1이 돼? KA야 라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가 직각이니까 KA 마이너스 A, A의 K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높이는 높이 길이 구하는 건 당연히 Y끼리 빼는 거죠. 그래서 A분의 K 마이너스 A분의 1이랑 A분의 1로 묶었을 때 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런 거로 넓이는 둘 곱하고 2분의 1 곱하는 건데, 야 이거 둘 곱하면 당연히 똑같죠. A랑 A분의 1이 날라가요. K-1의 제곱이 100이 된다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K는 11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이 풀려요. 똑같이 풀리는데 아무것도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문제가 풀리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못했다. 그건 아직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봤을 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이 정도 그래프는 눈 하나 감고 풀어도 할 수 있다. 알았죠? 좀 고민을 해달라. 교과서 문제예요. 교과서 문제니까 뭐 어렵다고 하더라도 교과서 수준이겠죠. 그렇게만 엄청 어려운 주제는 아니다. 물론 여러분 교과서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798번. 얘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그건가? y는 x분의 2라는 점이 있고요. 자, 뭐라고 했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PQ에서 만난다 했는데 내가 799번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칭인 도형 간의 교점은 대칭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유리함수 y는 x분의 2라는 거는 세 개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첫 번째 y는 x,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세 번째 원점.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점이라고 하면 근을 구하는 게 기본인데 애초에 지금 문제에서 m이라는 어떤 이 직선에 대한 특정을 지어주지 않았죠. 맞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특정 주어주지 않았다면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다른 말로 어디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떤 값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mx가 아니라 그냥 x라고 써도 전혀 문제풀이에 지장이 없다.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이야기야. 되게 당연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 되게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건데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됐든 말했으면 그건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야 안경 쓴 사람들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라고 했다면 안경 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후보를 매기는 게 맞지만 야 그냥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걸 명확하게 안다고. 그치? 명확하게 알잖아. 그러니까 아무 조건이 없다면 그 조건이 없다는 거는 어떤 대상이든 성립해야 되는 건데 이 방금 내가 든 얘는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걸 직관적으로 바로 알지만 얘는 반드시 성립한다니까. 말이 돼야 한다니까. 어떤 m이든 간에. 그러니까 아무거나 대입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가 잘 안 가나? 가겠죠? 네. 사실 그래서 이걸 mx 대신에 x라고 써서 문제를 풀어도 전혀 상관없고요. ex라고 써도 전혀 상관없고요. 애초에 설정을 안 해도 그만입니다. 어차피 교점은 a, a분의 2가 될 테니까. 그러면 얘는 뭐냐? 아까 전에 맨 처음 말했죠. 이게 대칭인 도형 간의 교점 대칭이다라고 했는데 유리함수는 원점 대칭이죠. 맞아요. 그리고 모든 mx는 원점 대칭입니다. 네, 똑같이 돼요. 이게 대칭인 도형 간의 교점은 대칭이다라는 멘트의 의미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y는 mx라는 거는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입니다. 얘도 원점 대칭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 y는 x분의 2랑 어떤 직선을 그리더라도 그 교점은 반드시 원점 대칭이 되어야만 합니다. 돼요.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돼요.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죠. 뭐 한번 처음이니까 설명해 볼게요. 내가 그냥 mx랑 x분의 k라고 할게. x제곱은 n분의 k죠. 맞아요? 그럼 x 두 개 있네.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래요. 루트 n분의 k랑 마이너스 루트 n분의 k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제곱해서 n분의 k 되는 거니까 두 개 있잖아. 하나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은 m 곱하기 루트 n분의 k고 얘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m 곱하기 루트 n분의 k잖아. 이거 무조건 원점 대칭이라니까. 부호만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전에 알고 있자. 굳이 이딴 짓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굳이 대입해가면서 뭐라고 할 필요 없다. 니네 2차 함수 대칭인 거 매번 대입해가면서 따져? 아니잖아. 2차 함수 대칭인 걸 매번 대입해서 따지냐고. 아니잖아요. 2차 함수 y는 x제곱이 있어. 가로선을 그렸는데 여기가 1이래. 그럼 얘 당연히 누가 마이너스 1이잖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똑같이 받아들이라고. 유리함수에다 직선 그어놓으면 이게 무조건 점근선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반드시. 이게 대칭성입니다. 이 대칭성을 활용하는 문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이 나와요. 우리가 1학기에서는 2차 함수밖에 없었지만 2학기에는 2차 함수와 유리함수가 나오고 더불어 이제 역함수 관련해서 y는 x에 대한 대칭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3학년 때 가면, 미안해요. 2학년으로 올라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대칭성 엄청 등장합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가면 또 등장해요. 3학년 가면 없어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칭성에 대해서 익숙해지라고 그래프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알았죠? 네, 차치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X축의 수직인 직선과 여기에서 Y축의 수직인 직선의 교점을 R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죠? 세로선을 그었다는 건 X좌표가 같다는 거고 가로선을 그었다는 건 Y좌표가 같다는 거예요. 얘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여기 길이는 A분의 4가 되고요. 여기 길이는 2A가 돼요. 네, 곱하기 2분의 1 하면 답 나오죠. A는 의미 없습니다. 어떤 점이든 넓이는 항상 4가 돼요. 이렇게 구합니다. 실제로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를 그냥 특정 지어서 만약 그냥 x라고 가정을 하자. 그럼 얘는 x와 x분의 2의 교점이니까 루트 2, 루트 2가 되고요.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여기 가로 했을 때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니까 높이의 길이가 2루트 2고요. 밑변의 길이가 2루트 2고요.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4 똑같이 나오죠. 전혀 상관없더라. 되게 다양하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의미를 받아들여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풀이라는 게 윤택해진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야. 네가 중학교 때 이런 문제 푼 적 있거든? 중학교 때 이런 문제를 푼 적이 있어요. 자, 정사각형이 있어요. 얘랑 합동인 사각형을 그렸어. 넓이 얼마예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넓이 얼마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도 한 변의 길이는 줘야겠다. 넓이 4라, 한 변의 길이 4라고 하죠. 정사각형이랑 똑같은 정사각형 갖다가 붙였어요. 넓이 얼마예요? 야, 중졸. 넓이 얼마냐고. 얘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다며. 중학교 때 수학 100점 넣고 그랬던 거 아니야? 어? 자식들.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때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 근데 정사각형이 없네. 이 정도면 정사각형 됐나? 자, 정사각형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 내가, 진짜. 얘랑 얘를 이렇게 가운데를 겹쳐서 여기 이제 넓이를 구한대. 여기 겹쳐진 부분의 넓이를 구한대. 되게 말도 안 되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 보여? 근데 아무런 조건을 안 줬다는 건 뭔 말이냐면 이게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돼도 똑같다라는 거야. 이렇게 돼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돌리더라도 상관없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우연히 이렇게 덜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정사각형을 그렸다고 했을 때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도 90도, 그러니까 얘도 90도고 여기도 대각선이나 대각선의 교점이 90도가 되니까 이 삼각형이 되어도 당연히 넓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 넓이 16의 4분의 1이 답이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중학교 때 문제를 풀었던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특수화라는 표현으로 중학교 문제를 풀었고요. 방금 내가 얘를 x라고 가정해서 문제 푼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라면 뭘 대입하더라도 괜찮은 겁니다. 알았죠? 그런 생각을 해주면 더 좋다는 거죠. 비유가 이상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보죠. 야,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모든 남자들은 이러고 가면 껌뻑 죽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예를 들어 꼬시려고 그걸 써먹어봤어. 그게 무조건 성립할까? 아니겠지. 그렇죠? 아니겠죠. 맞아요? 남자들은 이라고 말을 했다면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내심 인식한다고. 모든 남자들은 그렇겠지라고 인식을 한다고. 그럼 내가 꼬시고 싶은 얘도 당연히 이게 먹혀야 돼. 라는 게 기본 마인드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아무 조건이 없는데 이게 성립해. 넓이를 구해. 라는 거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넓이를 구해. 모든 애들한테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이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무거나 대입해도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라는 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물론 방금 내가 든 예시는 당연히 인간관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죠. 근데 수학에서는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조건 없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걸 대입해도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유리함수에선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다른 함수들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리함수는 그림이 좀 예뻐요. 원과 마찬가지로 그림이 좀 예쁩니다. 대칭성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대칭성을 바탕으로 푸는 문제들이라 저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리함수 파트에서만큼은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활용해줘도 괜찮다. 물론 추천하는 바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추천하죠. 근데 빨리 푸는 데는 이것도 괜찮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싶어요. 별 희한한 예시들만 잘 들었네, 맞지? 799번 보면서 잠시 쉬었다 하죠. 뭐 지난번에 설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설명해보죠. 지난번에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기억하죠? 아니다. 그냥 둘 다 할게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하나만 했는데. 자, 보세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여기 넓이가 14라는 것. 얘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경 지식, 그러니까 대칭인 애들끼리의 교점은 대칭이다라는 아이디어 딱 하나만 가졌다고 했을 때 이렇게 풉니다. 알파 콤마 알파분의 k. 다른 거 해볼까요? 네, 이걸로 해보죠. 베타 콤마 베타분의 k. 여러분 이런 거 더 좋아하잖아요. 이때 알파와 베타의 정체는 x분의 k와 마이너스 x 더하기 6의 교점이므로 이거 근이잖아요. 넘겨서 그러니까 x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고요. 알파 베타는 k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내가 찾는 요거의 넓이를 구해보죠.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요. 이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높이라고 하죠. 높이니까 h죠. h라는 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부터 0,0까지 거리입니다. 0,0부터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까지 거리. 그럼 루트 2분의 6이라 3루트 2가 되죠. 첫 번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k 마이너스 베타분의 k의 제곱.
여기다 루트. 이제 보통 너희들이 쓰는 게 이 짓이야. 그래서 이거를 꾸역꾸역 정리하죠. 난 진짜 이렇게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너희는 항상 이렇게 할 거야. 슬프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다항식 연산에 대한 걸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명확하게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겠죠. 1 더하기 K 알파 베타가 지금 문제에서 K라고 했기 때문에 K의 제곱, 그냥 1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루트 2.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야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밖에 없는데, 그래서 근해 공식을 씁니다. 근해 공식을 쓰면은 알파랑 베타는 3 뿔마 루트 9 마이너스 K이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2 루트 9 마이너스 K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3루트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루트 9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2의 값, 이게 넓이가 14인 겁니다. 루트 2, 루트 2 얘가 지워지고요. 그러면은 숫자가 좀 기분 나쁜데 6 루트 9 마이너스 K가 14이므로 9 마이너스 K는 넘긴 다음에 제곱하면 9분의 49가 돼서 K가 9분의 81, 32가 됩니다. 이게 제일 그지같이 풀이를 성공했을 때의 답입니다. 이게 제일 그지같이 풀었을 때. 말했죠. 복잡할 거라고. 일단 여기에서 조금씩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디 이렇게는 풀지 않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줄일 수 있는 건 이 두 줄을 줄일 수 있죠. 두 줄을. 어떻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선분 구하는 거면 1대1 대 루트 2예요. 1대1 대 루트 2. 근데 여기가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면 여기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루트 2겠지. 그거를 쓰는데 이딴 짓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1대1 대 루트 2 중학교 때 왜 배웠어? 이 짓 하려고 배운 거야, 니네. 그쵸? 이 짓 하려고 배운 겁니다. 물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기 위해 곱셈 공식 변형을 써도 되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 곱셈 공식 변형하나 근해 공식 쓰나 그냥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더 이상 줄일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줄여봤자 뭐 이거 한 두 줄 정도 줄일 수 있는 거 요건 할 수 있겠죠. 이 짓 하지 마요. 이 짓 하지 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풀었냐면 대칭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길 바란다 했어요. y는 마이너스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렸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랑 y는 x분의 k라는 k인가요? 맞죠? 얘의 교점은 대칭이라니까? 그럼 여기가 a, a분의 k면 얘는 그냥 a분의 k, a가 되어야 해요. 저걸 알파, 베타라고 문자 두 개 쓸 이유가 없다고. 더불어 여기에 대해서 넓이가 얼마라고? 14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넓이가 지금 여기가 6이랑 여기가 6이니까 전체 넓이가 18이라서 여기 넓이가 2가 돼야 돼요. 근데 밑변을 알려줬네. 그럼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실제로 a분의 k인데 걔가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2예요. 그래야지 넓이 2가 되잖아. 그쵸? 근데 어찌됐든 이 점은 a, a분의 k이자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라면 a라는 게 얼마가 되죠? 3분의 16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k라는 건 a 곱하기 a분의 k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6 2분의 32다.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세요. 거듭 말했습니다. 이해력을 시험 전까지 높이고 시험 때는 그 이해력 바탕으로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당장 안 되지. 당연히 내일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당장 이걸 연습할 필요, 당장 이거를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당장이 아니라 다음 달, 다다음 달에는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게 여러분들의 목표치가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왜, 왜 연습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극단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이상한 설명, 비유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다다음 달에 유튜브에서 챌린지 봤는데 칼이나 뭐 업이라는 게 요즘 유행한데요. 이거 챌린지를 시험을 본대. 만약에 춤을 추는데 시험을 본대. 근데 지금 너희들 내일 보면 춤 못 추겠죠? 그럼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분명히 동작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줬는데 갑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해. 이상한 해석을 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안 들어. 그리고 그 연습대로 다다음 달에 시험 보면 만점을 받을까? 아니잖아. 안 되는 동작을 지금 되도록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직관적으로? 몸이 안 움직이면 그거 되게끔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웨이브가 안 돼? 그럼 웨이브부터 연습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안 한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럼 대칭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된다니까? 그거부터 차근차근 연습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춤을 완성시켜야 되는 건데 단계를 무시해.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 그러면 완성시킬 수 없어요, 절대. 절대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설명을 했고, 안 되면 부분적으로 이해하려고 차근차근 넘어가세요. 알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몸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공부라는 것도 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계속 높여야 됩니다. 체력과 같은 이해력을 조금씩 높여줬으면 좋겠다. 알았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만두지 말고요. 하려고 하세요. 좀 슬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적이 없는데 보통 아마 해설지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내가 해설지를 안 본 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해설지가 아마 이런 풀이를 지킬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딱 다음 달 이 시점쯤에 이렇게 푸는 애가 생길 거야. 보통 그래. 왜냐면 내 목소리는 기억 속에서 너무 잊혀졌고 그쵸? 책에 있는 해답지는 남아있으니까 이걸 따르려고 하겠죠. 눈앞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필기 잘 해두라는 거예요. 내가 칠판에 쓴 것뿐만 아니라 내 말을 적어두려고 하라는 거죠. 잔소리가 좀 길었죠. 그래프 파트에서는 좀 이해력을 강요할 텐데 하려고 하세요. 10분 쉬었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